한국에서 최근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 CNN 등 언론도 한국 피해 상황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집중호우로 현재 만여 명 이상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고 시설 피해만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도 갑작스러운 홍수로 최소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39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 잔액을 탕감하고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줄일 계획입니다. 파크 포레스트 거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5세 손녀 사망과 관련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흑인 인권운동가 제세 잭슨 목사가 1971년 시카고를 기반으로 세운 전미 흑인 권리 옹호단체 레인보우 푸시 연합 대표직에서 50여 년 만에 물러났습니다. 리틀 코리아 예술단이 지난 토요일 오후 6시 메디나에 소재한 주빌리 교회에서 2023 정기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가 가족과 교회,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해소를 위해 목회자를 대상으로 내일 대화와 갈등 해결 대화 기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17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최근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와 CNN 등 언론도 한국 피해 상황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집중호우로 현재 만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설 피해만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폭우로 한국에서 37명의 목숨을 잃고 35명이 부상, 9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했는데요. 특히 미호천 제방유실로 물에 잠긴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조명하며 구조대원 400여 명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3시간여 전에도 시신항구가 추가 수습되면서 누적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늘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여름철에 폭우가 자주 내리고 산악지형이 많아 산사태에 취약하다면서도 이번 시즌에는 예년보다 사상자 수가 늘었다고 짚었습니다. CNN은 잠수부 등 400명이 대규모 수색 구조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도 갑작스러운 홍수로 최소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상태라고 펜실베니아주 벅스카운티 당국이 어제 밝혔는데요.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필라델피아 북동쪽에 위치한 벅스카운티 어퍼메이그필드에서 폭우로 돌발 홍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자동차 11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10명을 구조했으나 3명은 결국 사망했는데요. 하루 뒤인 이날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불과 4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6에서 7인치의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불어 소방서장은 기자회견에서 44년의 경력을 통틀어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실종 상태인 생후 9개월 아기와 2살 아이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30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 잔액을 탕감하고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줄일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구제 대상은 교육부가 직접 학자금을 대출한 사람들 가운데 소득의 연동에 상환해온 사람들로 대출금 탕감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소득 연동 상환 방식은 20년에서 25년 동안 상환해온 사람들이 잔액을 모두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소득 연동 상환을 해온 사람들도 800만 명 가운데 수백만 명이 상환금 징수 대행 회사들이 소득 확인과 그에 따른 상환 안내 실수로 대출금 상환이 끝난 뒤에도 몇 년 동안 더 상환하는 일이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정부 발표는 2주 전 대법원이 1,000만 명에 대해 4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한 뒤에 나온 겁니다.
이번 학자금 탕감 발표는 교육부 장관 권한 범위에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조치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리틀코리아 예술단이 지난 토요일 오후 6시 메디나에 서재한 주블리 교회에서 2023 정기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K-팝도 좋았고 이랑도 그렇고 너무 좋았어요. 한참 동안 또 눈물을 흘렸지요. 아니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되게 감동적이고 뿌듯했죠. 부모로서 K-팝 하는데 되게 수고를 많이 한 것 같고 너무나도 열심히 잘 쳐서 뿌듯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 연주가 굉장히 무르익어가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근데 매년 공연을 마치고 나면은 그냥 아쉬움도 남고 보람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 무대를 잘 성공적으로 해낸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주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예술단은 영화롭도다, 존귀하신 예수 등 찬양과 더불어 금강산 찾아가자, 숲속을 걸어요 동요를 합창, 또 그레이티스트 쇼맨의 뮤지컬을 재구성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K-팝과 작곡가 이소인 씨의 고향의 노래와 별을 노래했습니다. 아울러 졸업생들이 꾸민 특별 무대도 2부 순서에 마련됐는데요. 무대에 함께한 졸업생 이성초 양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Yeah, it's been a very long time and it feels really good to be back with everyone, and hopefully I look forward to next year for a better performance, and today was very good as well. Since I've been in there for a very long time, it felt like a second family, so yeah, I totally suggest starting young to others. 공연 중간에는 리틀코리아 소개 영상과 단원들의 연습 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아름다운 나라, 아리랑 북춤 등 전 단원이 참여한 피날레 무대까지 노래와 춤, 전통 국악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관객들은 각 순서에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청소년 종합예술사절단의 진면목을 보여준 리틀코리아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특히 올해 정기 공연을 위해 리틀코리아가 야심차게 준비한 K-팝과 또 피날레 무대에서는 신명나는 전통 북소리를 가미한 아리랑 북춤과 합창이 선보여졌으며 전단원이 함께 출연해 관객과 단원 모두가 즐겁고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공연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오신의 이사장과 김정화 지휘자는 한국말이 서툰 동포 3세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나아가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한국 문화예술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에 많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다민족 다문화의 신실인 미국에서 어린이 문화예술 홍보사절단으로서 더욱 열심히 한국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물론 기도로 성원해 주시고 또 참석해서 같이 즐거워해 주시고 또 큰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예기치 않은 곳에서 많이 답지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더 좋은 무대를 더 좋은 곳을 향해 가지고 앞으로 연주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을 알리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한 명 한 명 서서 그 지휘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에서 가장 뭉클하지 않았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노래를 배우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다시 보고 싶을 만큼 잘했습니다. Oh, it was awesome. So cool. Yeah, our friend invited us, Faith Lee, actually. And then we're friends with Faith Lee, Matthew Lee, Madeline Lee. So super fun. Yes, I can't choose. They were all so good. The little kids, oh my goodness, they were so cute. 아주 프라우드하고 나이 먹은 사람은 K-팝이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K-팝인지 몰랐고 굉장히 잘 오르가나이즈 돼 있고 getting better every year.
리틀 코리아 예술단은 노래와 무용, 악기를 통해 세계 속의 우수한 한국 문화와 예술을 알리고 보급하는 미주 지역의 유일한 어린이 문화 홍보 예술단으로서 지난 2004년에 창단돼 올해로 창단 18회째를 맞았는데요. 지난해에는 대통령 사회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는 단체로 인정받아 해마다 백악관으로부터 각 단원들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아울러 리틀 코리아 예술단은 그동안 연 10회 정도 초청 공연으로 한국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이고 현대적인 요소로 21세기에 맞춘 우리의 문화를 문화 공연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힘써오고 있으며 특히 매 연말에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크리스마스 공연에서 초청 무대를 갖는 등 한국 순회 공연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리틀 코리아 예술단은 오는 8월 둘째, 셋째 주에 걸쳐 오디션을 갖고 새로운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련 문의는 김정아 지휘자 947-208-7424로 연락하면 됩니다. 파크 포레스트 거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5세 손녀 사망과 관련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파크 포레스트 경찰은 5세 손녀 자다모어가 반응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코모 아동병원에서 사망한 후 62세의 클란트 엘로드와 57세 리사 존스가 어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힙니다. 파크 포레스트 경사들이 쿡카운티 주검찰청에 제출한 수사 증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경 오세지 스트리트 300블록에 있는 한 가정에 응답하지 않은 5세 소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요. 엘로즈는 911에 전화를 걸어 자다를 학대했다고 시인했고 경찰관에게 자다가 반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크 포레스트 경찰이 엘로즈와 존스를 경찰에 연행했을 때 두 사람 모두 형사들과의 면담에서 손녀 자다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숨진 다다의 몸에서 최근까지 자행된 신체 학대의 여러 징후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가 1971년 시카고를 기반으로 세운 전미 흑인 권리 옹호단체 레인보우 푸시 연합 대표직에서 50여 년 만에 물러났죠. 후임으로 프레드릭 더글라스 하이네스 목사가 어제 공식 취임식을 갖고 첫 연설에서 제시 잭슨 목사는 내겐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최고의 멘토로 50여 년 전 이 운동을 시작한 제시 잭슨 목사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의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가 지난 1971년에 시작한 이 사업을 이어받아 그의 편에 서서 계속 이 일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네스 목사는 텍사스 달라스 출신으로 그곳에서 1983년부터 프렌드십 웨스트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며 교인 수를 100명에서 13,000명으로 늘리는 부흥을 이뤘는데요. 그는 1981년 잭슨 목사를 처음 만났으며 미국에서 흑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에 참여, 그의 멘티를 자처한 인물로 잭슨 목사의 오랜 제자이자 지지자로 알려집니다. 어제 취임식에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직 대변인은 잭슨이 명예직으로 전환해 앞으로도 RPC의 지도자로서 꾸준한 인권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약속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창조됐으며 평생 동안 인종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평생 헌신적인 봉사를 해준 잭슨 목사에게 감사드리며 그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내달 11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총기 폭력 반대 단체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가 가족과 교회,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해소를 위해 목회자를 대상으로 내일 대화와 갈등 해결 대화 기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성신여대 임상심리학과 명예교수이자 현 한국기독교 상담치료학회 감독을 맡고 있는 최규만 박사입니다.
세미나는 이달 18일 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링에 소재한 약속의 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대상은 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모 등이며 회비는 없으며 세미나 중간 점심과 다과가 제공됩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시카고 지역 한인교역자회에서 후원합니다. 세미나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협의회 총무 강선우 목사 763-291-6444 교회협의회 서기 이성 목사 224-415-526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이 올해 중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들 인사는 지난달 물가 압력이 한풀 꺾인 것에 고무된 것은 사실이지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여러 차례 자신들을 놀라게 한 기억이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종식을 선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초기에 완화했다가 이후 물가가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던 1970년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양대 복권 가운데 한 축인 파워볼 잭팟이 역대 3위 규모로 불어나는데요. 파워볼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추첨에서 29, 43, 55, 57 레드 파워볼은 18입니다. 당첨번호를 모두 마친 구매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오늘 밤 추첨에서 2월 된 당첨금은 9억 달러 규모에 이릅니다. 현금 수령 시 4억 6,510만 달러가 제공됩니다. 파워볼은 지난 4월 19일을 마지막으로 석 달째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파워볼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자 메가밀리언을 합쳐 미국 복권 사상 7위에 해당합니다. 파워볼 추첨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미국 대도시 중 시카고가 자전거 이용률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는데요. 평가 대상 69개 대도시 중에 67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전거 옹호단체인 People for Bike가 최근 내놓은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는 미국 1,484개 도시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분석에서 100점 만점에 7점을 받은 겁니다. 이 단체는 자전거 전용 도로, 안전한 횡단보도, 또 속도 제한, 도시 전체의 연결성 등의 요소를 평가해 점수를 매겼는데요. 이 결과 평가 대상 69개 대도시 중 시카고는 67위를 차지해 꼴찌를 간신히 면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대도시로는 미니애폴리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필라델피아 등이 있습니다. 훌륭한 자전거 인프라는 참여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역 건강과 교통 및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반면 이 시카고 일부 지역의 자전거 활동가들은 PFB의 이 조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보고서를 끔찍한 평가라고 일축했습니다. 스트릿 블로그 시카고의 편집자 존 그린펠드는 PFB 조사가 자전거 도로가 없고 제한 속도가 30마일인 모든 도로를 자전거를 타기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로 평가한다고 지적한 바 있죠. 시카고의 도로 기본 제한 속도는 시속 30마일이기 때문에 PFB에 완충 자전거 도로가 없는 조용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수많은 이면 도로를 매우 혼잡한 도로와 비슷한 높은 스트레스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액티브 교통연합의 옹호 담당 상무이사 짐 모렐은 시카고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너무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카고일로는 오늘 자정까지 대기질 경보가 다시 발효됐는데요. 시카고의 대기질 지수는 오늘 오전 기준 155로 건강에 해로운 범주에 속합니다. 이 같은 경보는 쿡과 듀페이지, 캔달, 레이크, 맥케니, 윌 카우니와 인디애나 일부 카우니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격렬한 야외 활동을 되도록 피하시고 가능한 실내에 머물 것이 권고됩니다. 비 소식은 당분간 없습니다. 대체로 맑겠고 오늘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59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70도, 습도는 76%, 바람은 북서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